네, 안녕하세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지수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선정고등학교 기출문항에 대한 특징 분석 및 주요 문항이라 생각되는 두 문항 정도를 같이 풀이해 보려 합니다. 우선 2023학년도 2학년 2학기 선정고 중간고사 기출문항에 대한 간단한 특징 분석을 하면 첫 번째로 출제된 범위는 수학2의 함수의 극한부터 도함수의 활용 중 접선의 방정식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출제 문항수는 선택형 객관식 16문항, 서술형 주관식 5문항, 총 21문항으로 출제 범위와 출제 문항수 모두 인근의 타학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적고 좁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번 1학기 수원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서술형 문항이 5문항인 것에 비해 배점이 총 34점으로 한 문항당 7점 또는 8점의 배점으로 높은 배점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아 서술형 문항의 답안 작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하였는가에 따른 부분 점수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난이도에 대해 얘기하면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지난 1학기, 즉 우리 학생들이 겪었을 선정고 2학년 1학기 수원 기출문항에 비하면 절대적인 난이도는 쉬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선정고 기출의 경우에 객관식 마지막 2-3문항 정도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요구하거나 경우를 다양하게 나누어서 접근해야 되는 고난도 문항이 출제가 되는 편이었는데 이번 2023학년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는 비교적 접근하기도 크게 어렵지 않고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하는 기본 연습만 좀 충실히 되어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객관식 마지막 부분의 문항도 잘 해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산 과정이 길고 산수가 복잡한 문항이 객관식 14번, 서술형 4번에서 출제되었고 배점이 높은 서술형 문항 중에 서술형 마지막 문항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 서술을 하는 문항이어서 서술형 답안 작성, 즉 논리적으로 글을 써 내려가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서술형 문항 답안 작성을 하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의 고민을 길게 하고 시간 배율을 잘 못하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이와 같이 2023학년도 선정고 2학년 2학기 기출문항에 대한 간단한 특징 분석을 마치고 주요 문항이라고 생각되는 두 문항 정도를 같이 풀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이해 볼 문항은 선택형 객관식 16번 문항입니다. 문제 개요만 간단히 칠판에 적어놨는데 문제 같이 볼게요. fx와 gx가 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고 fx와 gx의 교점의 개수를 ht라 할 때에 ht가 a값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a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니까 fx와 gx의 교점의 개수인 ht는을 t의 값에 따라 관찰해야 될 텐데 fx는 식 2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이고 따라서 2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읽으면 t,2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t의 값에 따라 꼭지점의 좌표가 변하는 2차 함수이겠죠? 근데 꼭지점의 x좌표인 t가 얼마인지 몰라 문제지만 꼭지점의 y좌표가 2인 거는 알고 있으니 이 꼭지점의 x좌표 t가 뭔지 몰라도 꼭지점의 좌표가 y는 2, 즉 가로선 라인 위에 있는 움직이는 점이구나 라는 걸 파악한 후에 gx가 x가 0보다 작으면 이와 같은 2차 함수,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와 같은 1차 함수인데 x값의 범위도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함수의 식도 전체가 다 주어진 2차, 1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손쉽게 그릴 수 있겠죠. 즉 x가 0보다 작을 때 gx의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의 함수는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3인 직선이니까 우리 학생들 다 손쉽게 그리겠지만 그래프를 좀 자세히 그려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x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리세요를 하면 x가 0일 때 함수의 값이 얼마인지 찍어야 되겠고 x에 0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되어 0,1이네요.
그럼 0,2를 뚫고 위로 볼록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리세요. 이므로 이와 같은 그래프만 남기는 거겠죠?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3인 0,3이 y절편이고 기울기가 2니까 뭐 대략 그려도 1,5 이쯤의 점을 지나겠죠? 뭐 한 이쯤 되겠다. 이 그래프가 y는 gx입니다. 이 정도는 손쉽게 그리겠지? 자, y는 gx의 그래프와 꼭지점의 x좌표가 뭔지 모르지만 꼭지점의 y좌표가 2인 걸 알아서 꼭지점의 좌표가 y는이 이 가로선 라인 위에 움직이는 fx의 그래프에 따른 f와 g의 교점의 개수를 t의 값에 따라 읽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가로선 y는이 위에 꼭지점의 좌표가 만약 여기에 있는 점이라면 얘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길 것이고 f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다면 f와 g의 교점의 개수는 눈에 보이듯이 빵개겠죠. 0개. 그럼 이렇게 될 때보다 살짝 왼쪽에 있어도 교점은 계속 0개. 이렇게 될 때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어도 교점 개수는 계속 0개겠죠? 언제 교점의 개수 ht는의 값이 달라지느냐면 요 가로선 y는이 위에 꼭지점의 좌표가 있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fx 그래프가 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와 그림이 너무 못 그렸지만 이와 같이 스치면서 한 점에서 접하면서 만날 때를 기준으로 주황색일 때보다 왼쪽에 있으면 교점이 계속 0개이다가 주황색일 때 교점이 1개이다가 주황색일 때보다 오른쪽으로 오면 교점이 2개로 달라지겠죠. 즉 t는의 값을 요 1번일 때의 꼭지점의 x좌표의 값을 알파라 부른다면 알파보다 t가 작으면 교점이 0개, 알파일 때 교점이 1개, 알파일 때보다 오른쪽이면 교점이 2개로 변합니다. 라는 거죠. 그럼 ht는이 t가 알파일 때를 기준으로 달라지니까 알파에서 불연속이 되겠지. 다시 말하면 t,2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gx와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기준의 순간만 찾으면 그때마다 불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 하나 찾았고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기준. 근데 주항일 때보다 오른쪽으로 오면 교점이 2개, 살짝 더 오른쪽으로 2개이다가 언제 또 달라지느냐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와 같이 0,3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주황색일 때랑 보라색일 때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2개다가 보라색처럼 0,3을 지날 때 교점이 3개이다가 보라색일 때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교점이 또 3개니까 보라색일 때를 기준으로 달라지겠죠? 그럼 불연속되는 t는의 값이 2번일 때에 하나 더 있겠다. 이고 근데 보라일 때보다 살짝 더 오른쪽으로 오면서 y는 2x 풀 3하고 저쪽 위쪽에서 스치면서 한 점에서 접하면서 만날 때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fx의 꼭지점의 y좌표가 2로 고정돼 있고 요 0,3의 좌표는 y는이보다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잠깐 설명하고 지울게요. y는 2x 풀 3 직선 전체가 아니라 y는 2x 풀 3 직선에 x가 0일 때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기는 0,3의 좌표부터 오른쪽의 그래프만 남기는 gx의 일부분과 가로선 y는이 위에 있는 위에 꼭지점의 좌표가 있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가 0,3을 지날 때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가 사실 어렵긴 하지만 이와 같이 y는 2x 풀 3의 직선과 이 지워진 부분의 그래프와 한 점 더 만날 때 이거든요. 그럼 다시 y는 2x 풀 3과 y는이 위에 꼭지점의 좌표가 있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스치면서 한 점에서 접할 때는 빨강보다 더 왼쪽으로 이와 같이 0,3보다 더 왼쪽에 직선 위에 있는 점과 스치면서 한 점에서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와 0,3의 좌표가 얘가 더 밑에 얘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 y는 2x 풀 3의 직선을 x는 0보다 오른쪽
즉 이 부분만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초록색처럼 될 때가 지금 그림상에 표현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 위로 볼록 이차함수 부분과 스치면서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첫 번째 기준, 0,3을 지날 때가 두 번째 기준이지 2x 풀3 직선과 접할 때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림의 순간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울게요. 그럼 이어서 계속 보면 이 반절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이해됐을 거라 봅니다. 자, 보라색 일대의 교점이 3개다가 보라색 일대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와도 교점이 계속 3개인데 많이 오른쪽으로 오면 교점의 개수가 또 달라지는 순간이 있고, 즉 달라지는 기준이 되는 순간은 이와 같이 이 위로 볼록 이차함수 부분과 아래로 볼록 fx 그래프가 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의 부분에서 스치면서 한 점에서 접하면서 만날 때를 기준으로 보라랑 노랑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3개다가 노랑일 때 교점이 2개다가 노랑일 때보다 살짝 오른쪽 가면 교점이 저쪽에 하나밖에 없겠죠? 그럼 노란색 일대의 t는의 값을 또 구해야 되겠다. 이고 마지막으로 노랑일 때보다 오른쪽으로 오면 교점이 계속 1개다가 더 오른쪽으로 오면 교점의 개수가 또 2개로 변하니까 기준이 되는 마지막의 순간은 0,3을 이와 같이 왼쪽의 부분이 지날 때 이 4번이 될 때의 t는의 값을 델타라 부를까요? 4번일 때를 기준으로 노랑과 파랑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1개, 파랑일 때 교점이 2개, 파랑일 때보다 오른쪽 이어도 교점이 계속 2개. 어쨌든 파랑일 때를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 HT는의 값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 처음부터 말했지만 이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4번일 때의 t는의 값을 찾으면 그때마다 불연속입니다. 이고 그 합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일 때 t의 값을 찾으면 끝나는데 1번일 때와 3번일 때는 이 위로 볼록 이차함수 부분과 fx의 그래프가 스치면서 한 점에서 접하면서 만날 때이니까 1번과 3번일 때는 뭐를 계산하면 끝나냐면 fx의 식인 x-t의 전체 완전제곱 더하기 2와 이 위로 볼록 이차함수 부분의 식인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완전제곱 플러스 3이 같아지는 x의 값이 중복되어 스치면서 한 점에서 만날 때의 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를 풀면 되겠죠. 즉 얘랑 얘가 같아지는 x가 중복되는 근이 될 때 인 판별식이 0일 때를 하면 되겠죠. 전개하면서 이항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tx 더하기 t제곱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의 플러스 1이랑 같을 때에 x가 중복되는 근일 때 이항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 묶을게요. 이항되면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를 묶으면 t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t제곱 플러스 1이 0되는 x는의 값이 중복되는 근일 때 짝수 공식 써도 되겠죠? 판별식에 t 마이너스 2의 전체 완전제곱 빼기 3t제곱 빼기 3의 값이 0되는 t 란 얘기고 전개하면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 빼기 3t제곱 더하기 3이 0되는 t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4t 얘가 마이너스 3이죠. 소리 플러스 1이 0되는 t 그럼 2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 0되는 t 인데 웬걸 뭐가 안 되나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어도 상관없이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 t의 값, 불연속이 되는 t의 값인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이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t는의 값이 주황색 일대와 노란색 일대의 t는의 값이니까 알파와 감마겠죠? 뭐 이런 기호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알파 더하기 감마는의 값이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2랑 같습니다. 이겠죠? 즉 이 주황색 일대의 꼭지점의 x좌표가 알파, 노란색 일대의 꼭지점의 x좌표를 감마라고 내가 부르고 그걸 구하는 식을 풀었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이 이쁘게 구해지지 않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썼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럼 마무리는 이제 쉬워요. 보라색 일대와 파란색 일대만 구하면 끝나는데 보라색 일대와 파란색 일대는 둘 다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fx가 0,3을 지날 때를 말하는 거죠. 즉 2번 일대와 4번 일대는 fx인 y는
x-t의 전체 완전제곱 더하기 2가 0,3의 좌표를 지날 때를 말하니까 대입하면 끝나겠다. 3은 마이너스 t의 전체 완전제곱 플러스 2와 같을 때 t 제곱은의 값이 1일 때 t는 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이겠죠? 그럼 보라색일 때 x좌표가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겠고 파란색일 때 꼭지점 x좌표가 1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과 3번을 만족하는 t는 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2고 2번과 4번을 만족하는 t는 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므로 모두 더하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겠죠. 이와 같이 어떠한 변수에 따른 함수의 그래프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기준의 순간을 찾으세요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 알고 있겠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즉 그래프를 그리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후 풀이해볼 문제는 서술형 마지막 서술형 5번 문항입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자,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모든 x에 대해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며 f1의 값, f2의 값, f3의 값에 값이 주어진 건 아니라 숫자와의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에 fx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3x가 0 되는 x의 값이 실근의 x가 적어도 몇 개 있는지 구하고 그걸 서술하세요. 의 문항 배점 역시 8점으로 높은 배점으로 출제됐습니다. 쌤이 어제 본 이 선정고 기출 문제를 오늘 현장 수업에서 타 학교 아직 내신 기간 중인 학교의 학생들에게 풀려보니까 이 문제를 정답을 잘 구하는 학생들이 몇 있지만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정확히 하는 친구는 물론 생각보다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마 이 선정고 기출 문항의 출제 의도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썼는가에 대한 부분 점수를 가지고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풀었겠지만 답은 잘 구했겠지만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가,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를 관점으로 해설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문제 아까도 봤지만 이제 풀이해보면 fx가 언제나 연속이고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fx가 스스로가 원점의 대칭인 기함수구나 이고 스스로가 원점의 대칭인 기함수면 스스로의 그래프도 원점을 지납니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서술, 즉 답안지에 쓰려면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왜 스스로 원점의 대칭인지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쓸 때에는 f-x와 -fx가 같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므로 요 관계식의 x에 0을 대입하여도 성립하겠죠. 즉 0을 대입하면 f0은의 값이 마 f0과 똑같다 이고 이항하면 2배의 f0의 값이 0이고 약분하면 f0의 값이 0입니다 라는 것을 기함수니 원점의 대칭인 함수이니 이런 걸 표현 안 해도 이 관계식에 x에 0을 대입하면 f의 0의 함수값은 0입니다. 즉 fx가 0,0을 지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서술, 답안을 작성한 거죠. 그죠? fx가 0,0을 지나는데 사실 하라고 하는 것은 fx가 0 되는 x의 값이 몇 개 있나 찾으세요가 아니라 fx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3x가 0 되는 x의 값이 적어도 몇 개 있나 찾으세요. 이므로 이 좌변에 있는 fx에 x 세제곱을 빼고 3x를 더한 이 부분의 식을 새로운 함수처럼 gx는 이라 불러야 됩니다. 라 하면 요 fx에다가 3차 함수식을 뺀 것을 gx라 하면 fx가 언제나 연속이고 fx에다가 다항식을 연산한 gx 함수 역시 당연히 연속 함수겠죠? 왜죠? 연속 함수끼리 덧셈, 뺄셈, 곱셈 하면 연속 함수니까 답안 작성하는 거를 관점으로 설명한다 했으니까 쌤도 판서를 좀 서술하듯이 해볼게요. gx를 얘라 하면 gx 역시 모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러고 gx에 관해 계산할 수 있는 것은 f에 관해 0에서의 함수값이 0입니다 라는 걸 내가 계산했고 아까 1에서의 함수의 값, 2에서의 함수의 값, 3에서의 함수의 값에 부등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gx는 에도 1과 2와 3, 0을 대입해 보면 값을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 g0은 해보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f0이 되는데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g0의 값도 0이구나 이므로 gx 역시 0,0을 지난다. 즉 gx가 0 되는 x의 값이 0 하나가 있구나 라는 걸 서술 쓴 거죠. 요거 이고 g1의 값이 x에다 1을 대입하면 f1 빼기 1 더하기 3으로 f1 더하기 2인데 f1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걸 알려줬으니까 요 f1에다가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인 0보다 작은 거 아는 거죠? 똑같이 g2는 2, f2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6 마이너스 2 되는데 f2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2보다 큰 거 알려줬으니까 2 빼기 2인 0보다 크다인 거 아는 거죠? 똑같이 g3은의 값이 f3 빼기 27 더하기 9로 빼기 18 f3의 값이 18보다 작은 거 아니까 18 빼기 18으로 0보다 작은 거 압니다. 다시 gx가 언제나 연속인 함수일 뿐 아니라 0 넣으면 0 되고 1 넣으면 0보다 작고 2 넣으면 0보다 크고 3 넣으면 0보다 작고 이니까 g1의 값과 g2의 값의 곱이 부호가 반대이고 g2의 값과 g3의 값도 부호가 반대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 gx가 0 되는 gx는 0인 x가 열린 구간 1,2, 2,3 사이에 각각 적어도 한글 왜 이렇게 못 쓰니? 각각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서술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또 판서를 너무 크게 했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서술한 게 0에서의 g의 0에서의 함수값이 0입니다. 그러니까 요 식이 0 되는 x의 값이 0 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랑 gx가 0 되는 x의 값이 열린 구간 1,2 그리고 2,3 사이에도 각각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gx가 0 되는 x의 값이 0이랑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2와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즉 3개는 있는 거 설명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보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였을 것 같은데 요 fx가 스스로가 원점의 대칭인 기함수고 이 스스로가 원점의 대칭인 기함수에다가 홀수, 차수, 다항식만 빼고 더한 gx는의 함수 역시 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연산한 함수이므로 기함수이구나. 즉 gx 역시 스스로 원점의 대칭인 함수이구나 라는 걸 생각은 하겠지만 그걸 답안에 쓴다면 gx가 스스로가 원점의 대칭이라는 것을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렵지만 잘 보세요. 이와 같은 설명이 이제 필요한데 이 이후에 gx의 자리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왜 하는데요? 하고 말할게. 마이너스 x를 넣으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x 이겠고 x 자리마다 마이너스 x 대입한 거예요. 근데 f 마이너스 x가 문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마이너스 fx와 똑같은 걸 아는 거고 요 뒤에 붙어 있는 것 단순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x 세제곱 마 3x 마이너스 fx 더하기 x 세제곱 빼기 3x 모든 개수를 마이너스를 묶었더니 fx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3x
인데 요 식과 똑같은 gx는 인 거 이해될까요? 즉 g-x는 식이 마이너스 gx와 같습니다 라는 거 설명한 거죠. 그럼 gx 역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gx의 부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gx가 스스로가 원점 대칭이 기함수입니다. 그런 용어를 쓰자라는 게 아니라 g-x가 gx랑 똑같은데 g1의 값과 g2의 값의 부호가 반대, g2의 값과 g3의 값의 부호가 반대인 걸 또 아니까 요 이후에 g-2와 g-1의 곱이 g-x가 마이너스 gx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g2와 마이너스 g1의 곱과 똑같겠죠? 요거 내가 설명했으니까 지금 서술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g2와 마이너스 g1의 곱은 g1과 g2의 곱과 똑같겠고 부호가 둘 다 만화이므로 g1과 g2의 곱이 0보다 작은 걸 알고 있으니 g-와 g-1의 곱도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하면 g-3과 g-2의 곱도 마이너스 g3과 마이너스 g2의 곱과 같을 거고 g2와 g3의 곱과 같은데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곱이 0보다 작은 걸 알고 있으니 g-3과 g-2의 곱도 0보다 작은 걸 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두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 이면 그 두 개의 x값의 열린 구간 사이에서 반드시 0 되는 값이 하나 있습니다. 뭐에 의해? 사이값 정리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부분이 좁으니까 문제를 지울게요. 그럼 요 두 가지를 서술하고 또 임으로 결론만 이제 쓰면 됩니다. gx가 0 되는 x가 또 열린 구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각각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쓰고 따라서 내가 지금 서술한 과정 내에 gx가 0 넣으면 0 됩니다 뿐 아니라 gx가 0 되는 x의 값이 열린 구간 1, 2 사이에도 반드시 하나 2, 3 사이에도 반드시 하나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도 반드시 하나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도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습니다. 설명했으니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 더 좋을까요? 1번 여기에 2번 여기에 3번 1부터 3에 의해 gx가 0 되는 x가 적어도 5개는 존재한다. 근데 gx가 얘였으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말한 표현과 같이 fx 빼기 x세제곱 더하기 3x가 0 되는 x가 적어도 5개는 존재한다. 정답이 5개.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것에 높은 배점으로 출제된 문항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정고등학교에서 발표한 모범답안 배점 기준을 보니 자세히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설명하는 게 1점, 요걸 계산하는 게 1점, 그리고 gx가 연속함수입니다 라는 걸 서술하는 게, 쓰는 게 1점, 그리고 사이값 정리에 의해 gx가 0 되는 x의 값이 구간 내에 반드시 있습니다를 말하는 게 또 1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채점 기준을 발표했거든요. 그 말은 즉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문제를 풀던 습관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다 라고 썼다면, 답안에 썼다면 아마 점수는 답이 맞았으면 답안 점수 밖에 못 받거나 또는 선생님들이 채점하시면서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서술에 쓴 학생이 적으면 채점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서 그 학생들 점수를 좀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다시 회의하고 뭐 조정하고 하시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아마 이번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가 이 서술형 5번의 서술형 답안을 쓰는 것이 까다롭고 어려운 것을 제외하면 객관식 문항에서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서술형 문항에서의 부분 점수가 완화되지 않고 그 까다로운 배점으로 채점돼서 이 문항에서 100점을 받아가지고 전체 점수가 100점을 한 학생은 좀 전교에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쌤이 잘 쓴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특히 사이값 정리 또는 평균값 정리 같은 이름 붙은 정리들을 활용하는 문제를 풀 때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서술형 평가가 있는 학교인 경우 선정, 예일, 동명, 선일 등등등 학교들의 학생들은 반드시 그래프로만 직관적으로 풀기보다는 서술, 어떻게 써야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써볼 뿐 아니라 모범 답안 또는 해설지를 참고하면서 자꾸 첨삭을 해가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와 같은 고 배점의 서술형 문항에서도 감점을 많이 당하지 않고 높은 성적을 잘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럼 이상으로 2023학년도 2학년 2학기 선정고 중간고사 문항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